가장 노무현에 대한 채찍질. 국민들은 골로 간다. 저 양반이 누구세요? 그러면 저분이 거의 낙동대감이십니다. 그러면은 아유, 아니 왜요? 왜 존중을 해줘야 됩니까? 네, 저희 새로 시작하게 되는 이슈 포청천 팀입니다. 저는 조선일보 박은주 에디터고요. 네, 저는 문화부의 신동훈 차장입니다. 예, 여론독자부 유석재 차장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요새 뭐 이거다 저거다 말들 많은 이슈들 있잖아요. 저희가 정말 깔끔하게 명제 하나 들어서 처리한 다음에 요 작두로 작두 한번 소리 들려드릴까요? 이렇게 싹싹 쓸어서 깔끔하게 하여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역시 요즘 핫한 인물 윤석열 검찰총장. 이 근데 조국 윤석열 조국 이 사태는 지금 이제 링 위에 올라서 양 선수가 완전히 핫하게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벌써부터 1회전도 시작을 안 했는데 무슨 얘기 나오냐? 윤석열 낙마할 거다. 윤석열 오래 못 버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고냐 스톱이냐 이 얘기를 한번 뭐냐? 스톱이냐? 그치 가느냐 고냐 스톱이냐. 마느냐? 예, 예. 일단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두고 정말 난리가 났어, 그치? 그렇죠. 인기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어린이들 보는 만화 그림책 중에 엉덩이 탐정이라고 있는데 아주 좀 코믹한 캐릭터인데 귀여운 네. 그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다 인상이 어딘가 네. 좀 닮았어요. 네. 어쨌든 이게 이 말은 애 키우는 이제 네. 한 30대 네. 층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 윤석열 총장에 네. 대한 지지가 네. 있다. 관심도 크다. 자, 그래서 지금 보수층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윤석열은 원래 보수다. 윤석열은 원래 보수다. 이래서 지금 댓글에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맞아. 앞으로 만성을 보낸다. 네. 이런 댓글이 한둘이 아니고 맞아. 엄청난 또 좋아요를 누르고 네. 있습니다. 보수층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도 윤석열이 정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상관인 법무장관까지 지금 치고 올라갈 거다. 막 이런 열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역사에 이런 인물 또 있었어요? 1860년대 고종 때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어. 이경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포도대장을 하던 포도대장? 포도대장. 하도 위세가 세서 어. 낙동의 염라대왕이라고 불렀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집이 낙동, 지금의 명동에 있었는데 네. 아, 명동이 낙동이군. 이 사람이 포도청에서 죄인들을 신문하고 일 끝났으면 자기 집으로 또 딴 죄인 데리고 와서 또 신문을 해요. 집에서 드신 분들의 뭐 52시간 뭐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수사를 원칙적으으로 하고 원칙. 철저하게 하고 응.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은 초주먹이 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낙동의 염라대왕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곶감의 대체물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꽃감의 대체물. 애들이 울면은 곶감 주는 대신에 예 낙동대감 온다 하면은 쑥 그쳤다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의 또 아주 최측근이어서 네. 흥선대원군이 이제 어디를 이제 평복을 입고 가면은 네. 저 양반이 누구시오? 그러면 아 저분이 대원이 대감입니다. 그러면 아 저분이 그 주상전하의 아버님이시라고요? 아 근데 그 옆에 계신 양반은 누구시오? 그럼 물어보면 저분이 바로 낙동 대감이십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놀랄 정도로 훨씬 더 위세가 셌다는 그 거의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그러니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포의 대상이면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네. 그런데 예 이때 그 병인 박해 때 천주교 신자를 색출해서 처형한 인원만 8,000명. 엄청나게 네. 많이 수사를 해가지고 아 진짜 칼잡이였네. 아, 공포의 화신. 공포의 탈잡이. 어. 그런데 대원군이 막상 실각을 하고 나니까 어. 그러면 같이 실각당했냐? 글쎄. 아니에요. 민씨 그러니까 중전 민씨 일파 정권에서 그대로 이 사람을 신임을 해서 무기대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원군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자기 편이었을 때는 좋았지만은 자기 편이 아닌 경우에 굉장히 불편하게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 저 똑같네요. 좌파가 예. 윤석열 총장을 보는 시각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내 편일 때는 정말 박수 그렇죠. 저렇게 시원하게 쳐야지 하는데 그 칼이 자기들을 향하는 순간 쳐죽일 원수가 돼버리는. 개혁의 대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예. 반대로 또 지금 보수층에서는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때는 정말 윤석열 총장을 그렇죠. 예. 저주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또 그래도 윤석열 내가 잘못 봤다. 이제 윤석열을 믿는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데. 보수의 아이콘이 되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비교적 잘 알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윤석열 총장은 원래 보수냐?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취임할 때 이런 얘기했었다.
있는 제도의 집행자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법전에 그렇게 돼 있으면 이를테면은 뭐 횡령 사건이다, 무슨 뭐 직무유기다, 혹은 무슨 뭐 여러 가지 죄명들이 법전에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걸리면 걸리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법대로 해석하는 사람. 그래서 본인은 자기를 두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는 검찰주의자 아니냐? 검찰의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지금 무릅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다. 나는 헌법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간에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다 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도 권력자를 겨냥할 수 있는 거고 진보 정권에서도 진보의 인사를 겨냥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원래 무슨 보수다, 진보다, 우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루 살이죠 뭐. 직접 이런 사람이 실제로 주위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전혀 융통성이 없고 상황에 따를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로봇 같은 거예요. AI야, AI. 그렇죠. AI도 이거보다는 융통성이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사태를 바라보는데 윤석열은 원래 자유한국당 취향이고 뭐 민주당 취향이고 이렇게 보면 이 사태를 잘못 보는 수 있다 그거는 이런 아닌 얘기들은 것 많이 같습니다. 나와. 네, 그건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윤석열은 원래 보수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요거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평소에 무슨 좌파연하고 깨시민인 척하고 이런 거는 좀 싫어하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보수주의자다, 자유한국당 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일부 오. 언론 아이고. 좀 조심해야 쓸어버릴까? 어우 시원하게 썰어지네. 아이고. 자 윤석열은 지금 파가 없는 아니야, 걸로 봐야 보수 된다. 아니에요. 네. 자, 근데 하여튼 윤석열이 보수냐 아니냐랑 상관없이 문제는 뭐냐면 조국과 윤석열이 맞붙은 상황에서 윤석열이 사실은 좀 불리한 편이야. 왜냐하면 대통령, 법무장관 다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작낼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은 거야.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내놔. 바로 다음 날 응, 특수부 응. 서울지검이랑 세 군데 빼고 네. 전국에 있는 40몇 개 특수부 다 없애겠다. 다 없애지. 심지어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시한다 이런 워딩을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검찰총장한테 대통령 지시사항이 내려갔던 경우 언제냐면 세월호 때예요. 네. 세월호 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를 했어요. 네. 그때 당시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법무부 장관에게 네. 공문으로 네. 대통령 지시사항 이렇게 내려갔는데 네. 그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은 그 대통령 지시사항 중에서 4개를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보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근데 그게 논란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그걸 문제 삼았어요.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대통령실 훼손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고 말이 나온 순간 저는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어떤 회사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자르기 위해서 나갈 때 이루기 어려운 목표를 막 제시하잖아. 그러니까 지시사항 어긴 거에서 자르는 자를 수가 이런 있죠. 수순 아닌가. 근데 이번에는- 다음 날 어. 보란 듯이 특수부 없애겠습니다. 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배 자르면 짤게요. 약간 개김성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시사항 10배 올리는데 20배를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약간 개기는 느낌이 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윤석열 총장에게는 정말 아킬레스건이 있다고들 해요. 뭐냐 하면 장모 때문에 장모. 골로 간다. 이건 또 검찰을 오래 나간 기자한테 통화를 좀 했거든요. 그 기자 제가 녹취록 한번 들려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딸하고 같이 하던 사업도 있고, 정체는 뭐 다양하죠. 뭐 이자 받고 하는 일종의 사채놀이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죠, 큰손 뭐 이런. 정체가 영화에 다양한 사업도 사람들이 하고 네. 사채 비슷한 것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윤석열 총장이 또 장모 때문에 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는 여기 떠오르는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떠올라? 박근혜 정부 때. 이 장모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이 장모가 소송이 수십 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게 대개 금융사고 관련 혹은 사기 관련해서 소송이 수십 건 걸렸었는데 이 장모는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요. 대신에 이 네. 사람이 이 장모한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무고죄로 감옥에 갔다 나와요.
윤석열이 장모를 봐줘서 내가 엄하게 무고죄를 살았다. 계속 윤석열과 장모의 관계를 계속 그 폭로하고 아니 문제시하는 사람인데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해.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음직한 여당에서 아, 윤석열 장모 관련한 걸 큰 건을 하나 터뜨릴 것이다. 그거는 신문기사를 통해서 단독 뭐 이런 걸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죠.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네. 댓글 수사 팀장을 하다가 좌천됐지 않습니까? 2012년, 13년 그 무렵이죠. 예. 그리고 또 이번에 검찰총장이 되면서 지검장 되고 검찰총장 되면 네. 청문회도 거치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서 이것들이 왜 핵심적인 이슈 어떤 이렇게 터지지가 않았을까요? 맞아. 그것 때문에 지금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나 그 측근에서는 야, 내가 지금 털린 지가 그렇죠. 5년, 6년, 7년이다. 이미 노출돼 있는. 이미 이 이슈로 5년 동안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해왔고 그 네. 사람들이 그걸 네. 계속 털었는데 여태까지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거다. 그래서 솔직히 그 문제는 별로 걱정을 안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MB의 경우에서 보듯이 응. 한 번 털린 게 또 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도 사람의 해. 궁지에 몰 예. 그전 지난 검찰총장 네. 청문회 때는 야당이 어떤 그 검증을 맞아요. 주체였다면 네. 현재는 집권 여당이 예. 그 검증을 한 주체고 네. 더구나 조국 이제 장관이 부임을 했기 때문에 네. 검찰 내에서도 여러 역학 관계가 돌아간다면 또 다른 국면으로 그런 아킬레스건을 찾아서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있겠군요. 그렇지. 그럼 우리 두 분은 윤석열 총장은 장모 때문에 골로 간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 썰어버리죠, 뭐 저는. 왜냐하면은 이미 여러 번 거쳤기 때문에. 거쳤다. 예. 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저는 불안한 요소인데요. 저는 요거 때문에 논란은 될 수 있지만 윤석열 총장이 낙마를 하게 되거나 어떻게 힘에서 밀린다면 저는 장모 이슈는 아니고 다른 이슈로 밀릴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기 때문에 2대1로 써는 걸로 합시다. 써시죠. 약간 쾌감이 있네요. 예, 아우, 지금 여권에서 나온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예. 조국은 안 됩니다. 대통령한테 자꾸 그렇죠. 얘기하고 독대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빡쳐갖고 지 혼자 수사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여권에서 지금 계속 흘리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본다면은 장관으로 올 사람의 뭔가 치부를 받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대통령한테 전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여권 내부에서 저 사람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한 도전한 사람이다. 사람으로 이렇게 찍힌 지금 거죠. 찍고 있는 건데 예. 근데 일단 팩트가 좀 궁금하잖아. 물론 과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그랬을까? 윤석열 어. 총장 측근들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고. 그런데 요것도 요 윤 총장 또 잘 아는 사람 얘기를 한번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이 고속 승진 내지는 특혜를 줘서 총장까지 시켰는데 그 정도 메시지도 없이 뭐 갑자기 하늘 거꾸로 잡기 하겠습니까? 칼을 거꾸로 잡기야 하겠습니까? 사실 윤석열 총장이 총장까지 올라가고 사실은 황태자였어요. 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댓글 수사 팀장 하다가 그때 재밌는 게 여주지청장 하다가 대구 고검장으로 좌천된 게 지시불이행이었어요. 또 그 검찰총장 지시불이행으로 날아갔어요. 이미 지시불이행 했는데 있던 사람을 다시 이제 불러올라서 국정농단 수사 시키고 검찰총장까지 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타예요.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에요. 박영수 대표 선수. 특검과 그 이 윤석열 그 수사팀장이 스타지. 스타죠. 그러니까 정말 충정해서 음. 대통령에게 이 사람 안 됩니다. 잠깐만, 그러면 라고 했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그러면 윤 총장이 칼 거꾸로 잡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칼을 처음부터 거꾸로 잡을 생각은 그런 게 없었고 아니었군요. 정말 대통령님 안 됩니다라고 근데 실제로는 근데 이게 형식 논리로는 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야. 아니 그렇죠. 형식 했다는 아직 근거는 나오죠. 증거 그러니까 나오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아까 했다면 대통령이 총장에게 직접 지시를 해도 안 되지만 총장이 대통령한테 이런 보고를 했어도 안 직보를 되는 해서도 거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형식 논리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총장에 해서는 안 될 도리를 어긴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그 기저에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한테 반항하는 거냐 아니면은 더 충성을 하고 싶은데 그게 엇나가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냐를 판단하는 거는 중요한데 참 이 수사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들은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고냐 스톱이냐
아, 이 고냐. 사람이 빡쳐서 그만둘 사람이냐 아니면은 정말 딸릴지언정 끝까지 갈 사람이냐. 예. 저는 끝까지 간다고 봅니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고 봅니다. 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여기서 응. 빠지면은 사실상 이게 완전히 검찰이 진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치는 거지 뭐. 예, 그러니까 검찰 쪽에 아주 정통한 음. 그런 분한테 들었는데 검찰의 생존 원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 그만둘 사람은 아니네요. 여기서 만약 그만두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건데, 그죠? 못 가지. 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봐주겠어? 조국이랑 이 불편한 동거를 하겠어? 어떻게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지? 잘해야 돼. 수사를 아주 잘해야 돼, 사람. 여기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더 잡아갖고 더 밝혀내갖고 살복리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아니면 검찰이 생존 원리, 생존 원리. 예. 생존 원리, 생존 원리. 검찰은 응. 할 줄 아는 게 수사예요. 그치? 지금 불리해졌어요. 여론이나. 응. 방법은 뭐냐? 수사를 더 하는 거예요. 아. 고와밖에 없어요. 네. 고해서 어. 또 고하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이번 수사가 한 5개 정도까지만 밝혀내면 되는 수사라면 윤석열의 스타일은 10개를 한다는 거예요. 아. 10개를 쌓아놓고 5개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나머지 5개가 아. 호신용이구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어, 거죠. 어. 하나 더 들어보시죠. 어? 이번 수사팀이 수사를 정말 잘하면, 예. 예. 자, 더한 걸, 사업펀드 더 들어가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밝혀낸단 말이지. 예. 물론 거기서 어른어른거리는 그림자들이 보여요. 수사를 하다 보면 네, 네. 그 그림자까지 칠 건가 안 칠 건가는 완전히 실체를 알고도 덧붙다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예. 그런 소리가 나오면 나중에 뒤중에 뒤탈이 있기 때문에 어른어른 될 때 뭐 일단 목표를 달성을 했으니까 어른어른 안 되는 거면 체크를 하는 거야, 상태를. 뭐 여기에 여기엔 얘가 있겠다, 저쯤엔 얘가 있겠다, 저쯤엔 얘가 있겠다. 근데 일단 조국 거는 마무리가 됐단 말이지. 네. 그럼 더 안 가는 거지. 아, 이런 게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 패턴, 어떤 이렇게 정치 수사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얘기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선배검 수사. 아. 안대희 당시 네. 검사가 안짱으로까지 불렸고 국민검사라는 맞아요, 맞아요. 인기를 얻었던. 네. 근데 그때 당시 가장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안희정이. 국민들은 살아있는 정권의 근처를 건드릴 때 검찰에 더 박수를 보내요. 박수를 보내고 호감을 놓고. 윤석열 총장을 보면서 안대희 스타일을 안대희 검사를 연기하는 윤석열이 워낙 격하고 또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아, 사표도 낼 수 있는 성격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부인 얼굴까지 다 까짓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 링 위에 있는데 에이씨 나 안 해 이러고 나갈 만한 처지는 아니겠다. 아니겠죠. 내더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치? 예. 지금은 아닌 것 같지? 지금은 아니죠. 결국 윤석열 총장은 고밖에 없습니다. 고고고. 그런데 고. 지금 멈칫거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멈칫거리는 인상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시한다 이렇게 세게 나오는데 그거 존중해주는 몸짓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뭐 존중을 해주자고. 그 정도 우리가. 눈치는 있는 아니 사람이지. 왜요? 왜 존중을 해줘야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궁금한 사항들 구독자님들 있으시면 막 올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취재해서 일종의 취재 청구 대신 물어드리겠습니다. 대신 물어봐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2번 누르지 말아주세요.